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새롭게 식구가 되신 분들이 계신데. 한옥정 씨. 가수인데. 절대 피해갈 수가 없죠. 정말 4개월 만에 지금 첫 방송을 하는 거 돼갖고 많이 떨리고요. 경치도 좋지만 살기 더 좋네. 금강산 고라니는 보물 더 많네. 근데 지금 이 한옥정 씨 목소리가 막 간드러지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나올까요? 네, 오늘 새 식구들과 함께 첫 번째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남쪽에 정착하신 세터민들의 아주 솔직한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내가 겪은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학생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런 말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쉽게 듣기 싫어하는 말. 집에 좀 있어라.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그래? 나가 돌아다녔어요. 집으로, 뭐, 도서관으로, 아닌가, 도서관? 돌아다녀서, 바로 그 소리가 제일 싫었어요. 집에 좀 있어라. 역마살이. 역마살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정색을 좀 하셔야 될 텐데. 다른 분들은요? 저는 그만 좀 먹어라. 좀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교회 수련회 가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써도 되는 난이 있었는데 앉아있게 하지 말라고 좀 시키라고. 운동시키려고요? 네. 되게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전 너무 슬펐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네, 부팅 좀 여쭤볼까요? 저는 숙제 좀 해라. 제가 숙제를 잘 안 해가서요. 그 벼락치기로 막 가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가끔씩 선생님한테 욕.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어머니가 또 항상 얘기하시고 넌 누가 닮아서 그렇게 공부 못하냐 뭐 이러면서 하시던 얘기가 좀 못하냐? 엄마가 그랬어요. 너 아빠 닮아서 공부해.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서 제일 솔직한 분. 가자. 예, 저는 오늘도 늦었지만 학교 때도 계속 네. 뭐 다 비슷하네요. 그 재밌는 설문조사가 있죠? 네, 학생들이 부모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베스트 5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셔보시죠. 네. 시작하세요, 과연.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자, 허책 씨. 발적 떠올랐어요. 제가 기분 되게 나빴어요. 이런 거 당할 때마다. 네네. 제가 제 동생이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 정도는 이만큼 잘하는데 니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또 옆집에는 이런 니는 상대 너무 잘하네. 비교하는 거. 네.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만? 네,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때는. 맞아요. 비교하는 거. 그거 진짜 상처받죠. 비교할 때 상처받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맞아. 그런 거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겠는데 자꾸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모습이 보였던 거죠. 안 보였는데. 그랬던 거죠. 그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너 누구 닮아서 그러니? 아까 얘기하셨지만 서로 미루는 거죠. 엄마랑 아빠랑. 네네. 근데 사실 엄마만 닮고 아빠만 닮은 거 아니고 둘 다 같이 닮았는데 서로 미루니까 그거 듣기 싫었을 것 같아요. 자, 1위 한번 공개해볼까요? 네. 1위. 1위는요, 허책 씨가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형, 누나, 언니 반만 닮았다. 너는 언니. 많이 맺혔었어요. 또 형 누나 언니인데 왜 동생을 어떻게 3위를 보면은요, 컴퓨터 게임 그만하고 들어가. 이 말을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요건 이제 세대에 따라 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정지한 씨 어렸을 때는 컴퓨터 게임 말고 어떤 걸 하셨어요? 저희 때는 주로 밖에 나가서 놀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서 공부 좀 해라. 어머들이 그렇게 싸돌아다니네요. 맞아요. 비슷하네요. 예, 그랬어요. 네. 정말 TV도 각 집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좀 괜찮게 사는 집에 한 대밖에 없어요. 다 모여서 가서 봐야 돼. 아니면은 5원, 10원 내고 만화방이라 그러죠. 그래서 모여서 보고. 그러니까 무슨 주말 같은 경우에 영화 보려면은 1시, 2시까지 그거 눈이 빠져 쳐다보고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냐고 사람도 많이 나. 같이 좀 놀았거든요. 그리고 정지한 씨가 같은 이렇게 나이 또래가 없으셔가지고. 둘이 오늘 만나신 거예요. 많이 공감하시죠? 네, 많이 뭐 김혜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딱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 게 이북도 이렇게 텔레비가 상당히 그 귀할
지금도 뭐 귀하다고 말을 많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 사람 정말 귀했거든요. 뭐 80년대 초 이런 경우엔 거의 아파트 우리 집 한 집이 있었어요. 아 죄송해요. 아 근데 저희가 따로 살았거든요. 어이가 없어. 근데 얘기를 조금만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가 가장 제가 기억이에요. 가장 제가 유치원 때 기억인데요. 어느 아파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주말만 했어요. 주말만. 집도 넓었나 봐요. 그게 아니었고요. 다만 그래서 뭐 사람들이 그걸 보겠다고 우리 집 복도까지 막 서 있는 거예요. 집에 복도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가지고 너무 싫었던 게 이렇게 사람들이 남기고 가는 흔적들 있잖아요. 이렇게 발을 안 씻으시고 발자국이 막 이렇게 나고 그리고 그 냄새가 상당히 싫었던 그래서 어머니가 막 이렇게 막 청소하셨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상당히 즐겨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오빠도 진짜로 싫었어요. 정말요. 애들이 놀다가 밖에서 놀다가 영화 시간 만화 시간 돼갖고 달아갔는데 발 씻고 오라고 문 닫고 안 들여보내는 정말 제일 얄미웠어요. 정말로. TV 보러 가면은 야, 발 씻고 왔니? 그렇게 물어보죠. 자기 발은 얼마나 향기롭다고. 저도 한 가지 얘기나 부모님한테 정말 듣기 싫었던 얘기가 있어요. 집에 TV가 이제 한 대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쇼 오락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예를 들어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드라마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타방송에서 한명회라는 드라마였어요. 뭐만 했다 들어갔다 보면 한 명의 드라마. 아버지가 서국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 명의 소리만 들으면 그냥 어린데 욱하는 거 있잖아요. 또 나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그때도 개그맨의 꿈을 키우면서 이렇게 보여상을 배우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도 개콘을 안 보고 대조영 어머니 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대조영을 거기서 이렇게 보시는 게 있어요. 아들은 거기 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이 소려가 한풀이 좀 했습니다. 아버님도 싫어하시는 게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들을 누구를 싫어하는 자, 그럼 이제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아까는 부모님한테 듣기 싫은 말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듣기 싫은 말. 그런 것도 또 있죠. 네. 이 목소리가 변성이 된 게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휴학을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오면 형이라 이렇게 안 부르시고 미스터 김. 무슨 답답하지 그러면 예 선생님 그냥 집에 가고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김나영 씨는요? 저는 선생님한테 듣기 싫었던 말, 머리를 자르라는 말, 규율이 있었잖아요. 저는 한참 그 미에 관심이 많고 또 예쁜 학생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많이 냈었어요. 나름대로 패션을 선도하고 주도한 학생이기 그랬죠. 때문에. 저도 그 강원도 춘천 출신인데 강원도 춘천에서 좀 나왔어요. 네? 교육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어머, 난 교육방송 처음이어서. 탕 먹고 나왔어요. 아 진짜요? 네, 여기. 그래갖고. 하셨구나. 그래서 관심 많았는데 자꾸 머리 자르고 귀미 3cm. 싫었어요. 귀미 3cm. 머리 잘라라 이런 말 듣기 싫죠. 여학생인데. 북팀은 또 어떤 말 있을까요? 항상 사료총, 그러니까 책임자였었는데 사료총실에 가가지고. 책임자셨어요? 네, 학급장이었었어요. 학교 때. 학급장이라고 그러는군요. 너는 말씀을 드리기 북한 말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너희 학급은 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비교당하는 게 담임 선생님보다는 사료총 지도원 선생님한테 항상 학급 비교를 하고 너희 다른 학급은 토끼 가죽 몇 마리를 했는데 너희 학급은 왜 이것밖에 못해? 뭐 이런 토끼 가죽이나 토끼 가죽이요? 너무 나대 토끼. 1년에 토끼 가죽을 5마리 정도 학생들이 바쳐야 돼요. 그 토끼 가죽으로서는 군인들이 털 외투를 만들거든요. 토끼 가죽? 토끼를 이제 기르잖아요, 그죠? 기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토끼 털을 또 이제 활용을 하니까 그 가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좋은 일하기 운동의 제일 첫 번째 목표였거든요. 항상 그런 거 파고출 수집을 할 때도 뭐 너희 학급은 왜 이래 이렇게 비교당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좀 학급에서 악을 썼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반성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 음악을 했어요. 뭔가 좀 튀는 옷을 입고 싶은 거예요. 예, 튀는 그런 걸 입고 싶어가지고 바지도 교복이면은 일자 바지인데 그 나팔 바지 이렇게 큰 바지 있잖아요. 밑에 신발을 다 가리는 그런 나팔 바지 입고 싶은 거예요. 그쪽에서도 그게 가능했나 보죠. 아, 예. 그래서 교복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수선하는 거죠. 밑에다 이만큼 넣어요. 삼각형 이렇게 넣어가지고 나팔 바지 탁 이렇게 입고 애들 앞에서 폼 잡고 딱 지나가는데 사로청 지도원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야, 너 이리 와. 갔어요. 갔더니 가위를 딱 꺼내는데 꺼내더니 바지를 밑에서 쫙 찢는 거예요. 위에까지. 아, 새끼 말이야. 응? 자본주의 물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날라리처럼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네가 선전한다고 네가 선전하는 그 선전대 대장인데 네가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학생들한테 다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혼났던 선동, 그 남쪽에 말하면 선동 같은 거죠. 예, 선동부죠. 모범이 되어야 학생인데. 자, 그러면은 그 재밌는 또 설문조사 결과가 있죠. 네, 그럼 순위를 먼저 보겠습니다. 과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1위는 무엇일까요? 1위. 자, 1위는 뭘까요? 자, 즉시 오늘 됐습니다. 오늘 오늘 저 느낌 그냥 다른 게 아니고요. 지목 따라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전덕거! 그냥 지목 따라하는 거예요. 아니, 전덕호? 네, 수고입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죠. 저는 이 말 싫었어요. 장래 희망을 적으라 그러잖아요. 뭐, 과학자, 뭐 이런 거 적다면. 되겠니? 네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니? 저는 아까 나가라는 말. 너 나가라고. 나가. 나가 많이 들었어요. 저도 많이 나가. 저도 혼자. 김가영 씨가 보니까 소연이 있어요. 야, 너 머리 안 자르니? 너 나가. 맞아요. 나가. 그러니까. 심심한 여기서도 좀 나간다. 1위 공개하겠습니다. 1위는요. 이거 가장 흔한 말이죠. 너무나 듣기 싫었던 말. 공부 좀 해라. 공부. 이거 참 늘 듣는 얘기죠. 북한에선 1위가 공부 좀 해라가 일가가 좀 좀 이렇게 헷갈려요. 북한에서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 따로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애들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일을 하니까. 남들은 뭐 자기 앞날을 위해서 공부를 준비를 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일하러 가야 되거든요. 농촌에 뭐 모내기 하러 가든지. 그러니까 공부 좀 해라가. 북쪽에서는 절대 1위가 될 수 없어요. 1위가 될 수 있을까가. 그렇겠네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연습을 한번 풀어봤고 이제 실전 문제가 따로 있죠. 북쪽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이다? 한 대학교에서 세터민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남팀보다는 문제가 북팀이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북쪽 부모님이나 남쪽 부모님이나 같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똑같은 거예요. 북쪽 부모님이랑 남쪽 부모님. 그래서 지금 문제로 나온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럼 뭐야? 그러니까 너 형, 누나 반만 닮아라. 북쪽 부모님 정답입니다. 북쪽 부모님들도 가장 많이 하는 말은 형이나 누나, 동생 반만 닮아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시는 좀 추상적인 말을 할까요, 부모님이? 아니 북한에서는 그렇게 해요. 왜냐면 부모라고 해갖고 자식한테 뭐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솔직한 말을 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식한테는 항상 이렇게 올바른 것만 교양을 하시기 싶어갖고 항상 훌륭하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영웅이 되어라. 영웅이 되어라. 영웅이 되어라. 노래도 있거든요. 나라의 영웅이 돼가고 나를 축복했네. 이런 말.
영웅이 되어라. 예. 남쪽에서도 사실은 너 커서 좀 훌륭한 사람 좀 돼야지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 하지만은 그래도 영웅이 되어라. 뭐 이런 당원이 표현은- 되거나 뭐 예. 영웅 이런 표현. 너무 어린 사람들한테 너무 그런 걸 많이 심어줘가지고요. 네, 예. 조금만. 너는 민족의 태양이 될 것이다. 태양은 하나잖아요. 태양은 하나인데 그쪽에서 태양은 수령이. 그럼 넌 별이 될 것이다. 수령 쪽 별도 있어요. 별도 안 별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일식이 되나 이런 거. 양식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니 뭐 태양을 닮아란 되겠네요. 네, 뭐 그 뒤를 도는 뭐 별무리가 되어라 뭐 이런 표현 되겠어요. 제가 저 추천 하나만 드리면요. 네. 이렇게 좀 부모로서 좀 걱정이 돼서 좀 주의를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길에 나가면 차 조심해라. 항상 말 조심해라. 항상 말 조심해라. 말조심. 말 조심해라. 말 조심. 그거 말 조심이 통할 것 좋다.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 말 잘못하면 저분은 자기는 뭐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하니까 뭐 좋다 그러고 마음에 들어하고 있고. 예. 말 조심하실 거예요? 입 조심하세요, 입 조심. 매사에 입 조심해라. 신중하게 말을 해. 그리고 남팀은 입 조심해라. 그리고 북팀은 말 조심해라. 네. 자, 좋습니다. 빨리 들어와. 아유, 개편 정답은 하나. 뭘까요? 확인합니다. 네, 정답은 말 조심해라였습니다. 네. 혹시 이런 말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쓰시던 말씀이 돼가고요. 네.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뭐 노래를 듣지 말라 그러면 듣고 싶고 뭐 보지 말라 그러면 보고 싶은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몰래 음악도 듣고 막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 노래 듣다 보고 막 이러면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남들 보고 얘기할 때 그 오만결에 그 말이 터져 나와요. 그래갖고 넌 항상 말 조심해야 된다고. 네, 말을 잘못하면은요. 그쵸. 내 하나만 처벌받는 게 아니고 집안이라는 우리 집안이 멸종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 실제는 그 말이 어떤 색깔에 따라 색깔이 짙으냐 연하냐에 따라서 아예 멸종될 수도 있고 전 멸종되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제가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전의 일인데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들었고요. 근데 이전에는 정말 술자석에서 친구들끼리 말 잘못, 예를 들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요즘에 왜 이러냐? 왜 뭐 경제가 이러냐?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자체도 어떤 정권에 대한 불만. 예전 삼촌교육대라든가 뭐 이런 쪽은 말 한번 잘못하면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제일 부모님들이 많이 했던 말이 말 조심해라고. 남쪽에서도 사실은 저 술자리에서 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잡혀가고 뭐 그런 경우도 실제 있었죠. 과거에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요. 북팀이 아주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네, 이어지는 코너는요.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부르는 노래 통일 노래방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부르는 노래 통일 노래방. 양 팀은 노래 속에 숨겨진 가사를 맞춰야 하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 이긴 팀의 이름으로 북쪽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기금이 적립되며 진 팀에게는 북쪽의 건강 음료가 주어진다. 네, 통일 노래방 오늘은 북쪽의 동요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노래 들어볼까요? 예. 네, 음악 주세요. 나를 보고 그러면 난 싫어 전국 속셈 경연에서 단연승했는데 그래도 나는 난 싫어 나를 보고 그러면 난 싫어 경제 순농들에게서 수많이 봤는데 그래도 나라는 난 싫어 나는 난 싫어 우선 가사를 보면은 속셈 경연에서 단연 1등. 네네. 그리고
경제 선동 무대에서 제청만 받는데 네네. 그런 나한테 이렇게 말해서 싫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오늘은 주제가 싫어하는 말인가 봐요. 그죠? 네. 근데 경제 선동 무대가 뭐예요? 경제 선동 무대. 경제 선동 무대. 예. 선동 무대. 그럼 저기 김평 씨한테 여쭤봐야죠. 경제 선동이라고 할 적에 학생, 우리 말하면 학생 활동의 한 종류인데요. 네. 어떤 아버지, 어머니들 일터에 가서 이렇게 노래나 춤으로 해가지고 업무를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보고 경제 선동이라고 말합니다. 김용 씨, 혹시 뭐 좀 틀린 게 있으면 보충해서 설명해 주시죠.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자, 과연 저 안에 들어가는 낱말. 네. 그냥 기분 나쁘고 이랬던 거 보니까 공부도 잘하는데 자기는 바보라는 거.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나를 보고. 예, 노래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반주 한번 주시죠. 예. 자, 호식 씨가 도전합니다. 시작. 나를 보고 바보래. 바보라면 나는 싫어. 그 속셈 경연에서 당연히 뜸했는데 그래도 바보라면 나는 싫어. 말은 되죠. 바보라면. 자, 바보는 아니고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좀 들었던 생각인데요. 네네. 혹시 똥개. 애들끼리 부를 수 있어요. 네. 도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반주 주세요. 아까 저분처럼 노래 부를게요. 시작. 나를 보고 똥개. 똥개라면 난 싫어. 전국 속셈 경연에서 단연 1등 했는데 그래도 똥개라면 난 싫어. 자, 저희도 똥개라면 싫네요. 바보 똥개 다니었어요. 바보 똥개 다니었습니다. 바보라든지 예, 예. 뭐 보쉐라든지 그다음 똥개라든지 이런 건 노래 가사에 안 넣어요. 예. 그 문화적인 말일 것 같아요. 문화적인 말. 문화적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저 고향에 있을 때가 되게 들어봤고요. 예. 아까 그 멜로디는 기억이 났는데 가사가 맞죠. 기억이 김하나 안 씨는 이 노래 나거든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나이 차이가 좀 나거든요. 네, 그렇죠. 김하나 씨가 알 것 같아요, 진짜. 김하늘 씨가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 노래 불렀어요? 네, 저희 불렀어요. 그래요? 김하나 씨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김하나 씨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반주 주세요. 나를 보고 꼬마래 꼬마라면 난 싫어 전국 속셈 경연에서 단연 1등 했는데 그래도 꼬마라면 난 싫어. 네. 축하합니다. 네, 정답은 바로 안에 꼬마였습니다. 제목도 그래도 꼬마인가요? 네. 그러니까 남팀이 좀 강했어요. 그죠? 네, 그렇죠. 좀 강했습니다. 아니, 뭐 애기, 뭐 동무까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꼬마라는 얘기는 뭐. 애기, 동무까지 애기, 꼬마. 동무 네. 이렇게.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북팀의 승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북팀의 이름으로 북쪽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요,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새터민의 이야기입니다. 매일 아침 빵을 굽는 여자 이영미. 달콤한 빵 맛에 반해 새터민 최초의 제빵사가 됐다. 대한민국 대표 3순위를 꿈꾸는 그녀. 34 초보 제빵사의 인생 도전기를 만나보자.
아침 5시 30분. 오늘도 변함없이 그녀의 하루가 시작된다. 남들보다 먼저 시작한 아침이지만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영미 씨의 마음은 분주하다. 집에서 제과점까지는 약 30여 분. 텅 빈 버스 안은 어느새 영미 씨의 도서관이 된다. 꼼꼼히 메모해놓은 배합표를 보고 또 보는데 초보 제빵사인 그녀에겐 기본 공식과도 같이 중요하다. 배운 거 적고 책에서.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영미 씨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안양의 한 제과점. 케이크 전문점을 거쳐 이곳에서 일한 지 4개월째. 막내 영미 씨가 가장 먼저 출근해 가게 문을 연다. 앞치마를 단단히 여미고 모자까지 쓰면 모든 준비 완료. 그녀가 맡은 일은 밀가루 반죽.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빵 맛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때 배합표 확인은 절대 빠질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거죠. 보십시오. 무게예요. 그렇다 보니 그녀의 눈길 가는 곳에는 꼭 배합표가 있다. 밀가루 반죽기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함께 일하는 부장이 이를 확인한다. 영미 씨보다 한 살 아래지만 제빵 경력 10년째인 베테랑 선배다. 뭐가 잘못된 걸까? 영미 씨는 배합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계산이 잘못된 모양이다. 가루를 덜 달았나 보다. 반죽이 많이 지루해지. 됐어요. 어느 정도 맞췄어. 이런 거 우리 가끔씩 있어요. 이거나. 좀 지려졌어요, 반죽이. 딴 생각하셨어요? 그런가 봐요. 아직 초보이다 보니 어찌 실수가 없겠는가. 그래도 싫은 기색 한 번 없이 묵묵히 그녀를 도와주는 선배가 있어 든든하다. 영미 씨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은 바로 사장님이다. 얼마 전 큰 사건이 있었다던데. 아, 그게요. 부장님 휴식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강력분을 중력분으로 착각해가지고 다 제가 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딱 이렇게 돌아가는 거 딱 보고 아시더라고요. 너희도 강력분 아니지?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제가 중력분을 몽땅 한 거예요. 근데 사장님 낯빛이 딱 이렇게 굳어지시죠. 되게 무서웠어요. 가서 빨리 부상 오라고 해! 한 거 제가 부상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냥 이러고 했어요. 사장님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무서웠더라고요. 사장님 생각나세요? 과연 사장님의 한마디는? 약간 영미는 덜렁덜렁한 건 있어요. 덜렁덜렁. 제과점에서 가장 바쁜 시간은 아침 6시에서 8시까지. 아침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빵을 내놓기까지 주방 안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따로 없다. 그렇다 보니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호흡도 중요할 터. 한 사람이 반죽을 떼어내면 또 한 사람은 모양을 만들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을 꺼낼 때만큼 기분 좋은 순간이 있을까? 잘 구워진 빵을 볼 때면 영미 씨의 꿈도 함께 익어가는 것처럼 즐겁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식빵 40개, 각종 당과자 150여 개, 총 200여 개의 빵이 완성된다. 8시에 아침 작업이 끝나도 그 뒷정리에 오전 작업 준비까지 마치면 시간은 어느새 9시를 넘기고 그제야 제과점 모든 식구가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다. 제과점 식구들에게 영미 씨의 첫인상은 어땠을까? 우리 같은 경우는 여주가는 처음 쓰는 거라 조금 그랬었어요. 근데 뭐 하루 만에 영미 씨 말대로 하루 만에 가까워지니까
인상도 좋잖아요. 근데 서양인 사람 다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난 너무 좋았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식사 같이 안 하거든요. 낯선 사회에 정착해야만 하는 영미 씨에게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는 큰 힘이 된다. 잠시 쉴 틈도 없이 바로 이어지는 오전 작업. 빵에 이어 과자를 만든다. 한 명 가신다던 게 안 갔어요? 체력적으로 남자들도 버티기 힘든 일이라는데 영미 씨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혈혈단신 두만강을 넘어 남쪽 땅을 밟은 것은 지난 2005년. 그때부터 영미 씨와 빵과의 인연도 시작되었다. 그때 하나원에서 케이크 쪽에 빵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서 이 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갈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했었고. 아무런 연가 없이 낯선 땅에서 정착하기란 쉽지 않은 일. 영미 씨는 열심히 공부에만 내달렸다. 하지만 어려운 영어뿐 아니라 수학 문제까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제 보기에는 한 60%, 70% 정도 이게 암송인 것 같아요. 이해 못한 상태. 예, 못한 상태에서 간단한 답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암송하고, 이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답을 다 외웠어요. 계산 하나도 못하니까 답을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 제가 리해할 만한 데 가서는 리해하려고 노력을 좀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냥 기억에 합격된 것 같아요. 함께 제과 제빵 공부를 시작한 세터미는 모두 20명. 하지만 끝까지 포기 않고 그 꿈을 이룬 사람은 영미 씨 단 한 명뿐이다. 하지 못한 그 사람들 자꾸 생각나요. 마지막까지 해줬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걸 하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많이 더 배워가지고 열심히 할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남쪽 생활 1년 만에 세계 자격증 취득.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영미 씨에게는 땀과 노력으로 이뤄낸 자랑스러운 결과다. 하지만 자격증을 땄다고 일까지 쉽지는 않았다. 부장님 다리 안 아프세요? 아프죠? 다리 아프죠? 아파도 참는 거. 이렇게 이거 피줄이 막 나오는 거 뭐던가요 그거? 하지정맥. 네, 하지정맥. 빵 하는 사람이 하지정맥 안 온 사람 없어. 피줄 다 터졌어요? 아, 나도 그래. 근데 하루 종일 서 있다 해도 우리는 움직이니까요. 들 필요 없는. 몸이 힘들어도 좋다. 가끔 케이크 만드는 일이 주어질 때면 영미 씨는 신이 난다. 케이크요? 그지는 1년 되죠. 이 생크림은 버터크림과 다르게 세밀하게 하는 그게 좀 덜하다 할까? 좀 버터크림은 좀 세밀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화려함을 좀 많이 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여자니까 장시하기 좋아서. 하지만 처음에 장담과는 달리 어째 좀 불안한 모습인데 영미 씨 잘 돼가는 거 맞아요? 지금 이게 생크림하고 얘하고 좀 붙어 있는 게 불안하게 됐어요. 지금 상태로는 80점. 이따가 이제 봐야죠. 이제 위에 위면 또 시작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면 아주 불합격자리죠. 어떤 점에서요? 지금 이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케이크 장식에 도전하는 영미 씨. 헌데 장식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카메라 앞이라 더 긴장한 모양이다. 조금 좀 뭐가 아니죠? 이쪽에는 좀 잘 됐다. 속상하세요? 네? 속상하세요? 네.
조금 아니요 현장에서 이런 제품은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거 다 이렇게 학원에서 했던 거를 지금 해봤는데 첫 술에 어찌 배부르랴마는 영미 씨 의기소침해지는데 어느 게 더 잘 됐다는 게 없어요. 지금 둘 다 그냥 망태기. 잘 안 됐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기 나름이 다 틀리거든요. 어떻게 연습을 연말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제 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는 보여지겠죠. 그런데 내내 옆에서 지켜보시던 사장님의 표정이 심상찮다. 포인트가 없잖아, 포인트가. 이걸 어떻게 상품이라고 팔어?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할게요. 이거 아니야, 아니. 네가 버려. 제과 제빵이라는 게 네. 그쪽 분들, 그러니까 이 세터민들에게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낯선 건데. 처음에 또 네. 여러 분 같이 시작했는데 그분들은 중간에 포기하셨고 네. 혼자 지금 딱 남으셨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우리 초보 제빵사 영미 씨, 네.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리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